and principle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챕터 1 부분은 definitions and principle이라고 해서 뭐 정의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본 원리. 기본 원리는 우리가 뭐 양론 시간에도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가볍게 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학생들 중에 혹시 양론 안 들었거나 아니면 너무 포기해갖고 모르는 사람이 유체역학 이거 들으면 못 듣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못 듣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아예 영향이 없다고도 말할 수는 없고 모른다고 해도 이제 유체역학 과목을 우리 강좌를 잘 따라온다면 제가 빼먹고 하는 건 없을 거예요. 양론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 없을 테니까 그냥 유체역학만 잘 따라오면 잘 할 수 있는데 다른 학생들, 동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자기는 새롭게 보여야 되는 걸 좀 힘들긴 하겠죠. 그렇지만 뭐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고요. 자, 먼저 이제는 우리가 첫 시간에 할 것을 물성의 물리량의 기본이 되는 단위를 다루겠습니다. 단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의 단위가 있어요. 그것을 저는 5 베이스 유닛이라고도 하고요. 펀더멘탈 유닛이라고도 합니다. 베이스 혹은 펀더멘탈. 네. 5가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기본이 되는 단위는 이미 익히 많이 들어봤어요. 첫 번째, 질량을 나타내는 즉 매스라고 하죠.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길이, length를 표현하는 단위가 있을 거고, 시간을 표현하는 단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온도를 표현하는 단위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화학 물질을 다루는 사람들이 쓰는 매스 대신에 많이 사용하죠. 몰이라고 하는 단위. 이렇게 5가지 디멘전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디멘전 물리량을 표현하는 단위들은 우리가 가장 기본 이제는 5 베이스 유닛이라고 해서 이것은 뭐 원리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약속한 거예요. 이 물리량은 이 단위로 사용을 해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SI 유닛 기준으로 할게요. SI 유닛 기준으로 질량은 킬로그램을 사용을 하죠.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은 초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우리는 보통 절대 온도를 많이 사용하니까 켈빈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몰. 얘기하면 그람몰인데 그람몰은 그냥 몰이라고 쓰기도 하죠. 그렇죠? 이렇게 5가지 물리량은 그냥 약속으로서 사람들이 단위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5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하고요. 네, 여기서 처음이니까 짚고 넘어가면요. 제가 여기 이런 식으로 쓴 거 있죠? 보라색으로 할까요? 자, 요 표시. 예, 요 표시 혹시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봐 이거 등호는 양변이 같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뭐 A라는 변수가 10kg 이로 쓰잖아요. 양변이 같다는 의미에서. 근데 A 쓴 다음에 여기에 등호 안에다가 꺽쇠 표시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 A의 단위를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경우는 킬로그램만 쓰면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쓰기도 하죠. A 자체에다가 꺽쇠 표시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A 자체에다가 꺽쇠 표시를 한 다음에 요거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킬로그램이라고 쓰면 됩니다. 단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단위. 예, 표기법이니까 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이 한서를 하면서 많이 쓰는 제가 종종 즐겨 쓰는 이제는 줄임말 중에 이렇게 쓰는 게 있거든요. B/W 요거 비트윈입니다. 비트윈. 네. 그리고 제가 이런 기호로 쓰고
이런 표시에다가 찍 긋는 걸로 쓰는 거 있는데 요거는 and예요.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쓰면서 제가 뭐 비트윈 쓸 때 줄여서 그냥 b/w라고 쓰고요. and 대신에 이런 기호 표시를 하니까 제가 and 기호 잘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 저는 잘 못 써서 그냥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한참 필기하다 보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미리 얘기를 해줄게요. 네, 요건 약간 이제 좀 새길 단위들끼리 서로 환산도 되고요. 요 5가지를 제외한 5가지 물리량을 제외한 관계들을 좀 살펴볼게요. 네. 그 유닛들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힘, F로 많이 표현을 하죠. 힘 F를 표현하는 단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힘은 뉴턴으로 표현을 합니다. N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 뉴턴이라는 거는 위에서 말한 5가지 물리량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굉장히 유명한 공식, 뉴턴의 제2법칙인 F는 ma로부터 쉽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a라는 거는 가속도고요.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나오죠. 이 관계식은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하면은 속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도는 다시 v라고 쓴 속도는 다시 이제는 거리를 r이라고 할게요. 거리는 시간으로 미분하면은 다시 이제 속도가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F는 ma라는 거는 F는 m 곱하기 d 제곱 r d t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요 가장 기본적인 공식으로부터 이제 단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m이라는 거는 질량이니까요. 킬로그램인 거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r이라는 건 거리니까 미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t의 스퀘어예요. dt이긴 하지만 어쨌든 t라는 건 시간이니까요. 시간의 스퀘어잖아요. 그러니까 세크 스퀘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결국 여기 1뉴턴이라는 것은 1킬로그램 미터 세크 제곱의 관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결국 위에서 정의했던 5가지 유닛 중에서 mass, 그 다음에 length, 그리고 time 3개의 기본 유닛으로 뉴턴을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알면은 우리가 비례상수가 나타났을 때 그 비례상수는 어떠한 단위를 가져야 되는지도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F는 힘을 표현할 때 F는 ma라는 표현도 쓰지만 중력을 표현할 때는 어떤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 사이에 중력이 존재한다고 할 때 중력이 존재하죠. 아무리 약한 힘이라도. 그 중력은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두 물체 A, B의 질량 MA, MB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비례관계니까 여기 비례상수 G라는 게 이제는 붙습니다. 네, 이 관계도 많이 본 관계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는 요 G 이거 상수잖아요. 중력 상수라고 하죠. 요 상수의 단위가 뭘 가져야 되는지도 유추가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힘이라는 거는 뉴턴을 가져야 된다는 걸 우리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MA, MB 둘 다 킬로그램의 단위를 갖고 있죠. 그리고 R 스퀘어는 거리의 제곱이니까 M 스퀘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 이퀘이션으로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G라는 애가 G라는 애가 곱해져갖고 우변에 있는 킬로그램 제곱 미터 제곱. 그렇죠? 우변에 지금 킬로그램 제곱 퍼 미터 제곱이 있는데 얘네는 없어져야 되고 좌변에 있는 뉴턴이 나와야 돼요. G가 곱해져서. 다시 말해서 이걸로부터 이제 우리는 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G라는 애는 단위를 뭘 가져야 되냐면은 일단 G가 곱해짐으로 해서 킬로그램 제곱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 킬로그램 제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M제곱, 분모에 있는 M제곱이 없어져야 되니까 분자에 M제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위는 미터 제곱 퍼 킬로그램 제곱이 있겠구나라는 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좌변에 뉴턴이 튀어나와야 되죠. 그래서 분자에는 뉴턴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중력 상수 G의 단위는 뉴턴 미터 스퀘어 퍼 킬로그램 스퀘어의 단위를 갖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는 앞에 붙는 숫자가 1이 아니고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예, 이렇게 숫자만 1이 아니고 다른 숫자가 붙을 뿐이지 단위 자체는 유추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이제 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다른 물리량도 알아볼게요. 자, 1. 우리가 해준 1의 양. 자, 1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일종이죠. 에너지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할 수 있는데요. 열의 형태로 존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의 형태로 존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질이 이제는 함유하고 있는 뭐 내부 에너지, 엔탈피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는 에너지는 나타날 수가 있는데 1도 그 많은 에너지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요거는 그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죠. 중학교 물리 시간에 이거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는 물리가 없죠. 물상인가요? 요즘에도 물상인가? 아무튼 요렇게 이 어떤 물체가 땅에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사람이 밀었어요. 힘으로. 1뉴턴의 힘으로 밀었어요. 밀어갖고 요 물체가 이동을 했어요. 요렇게. 여기에. 이동을 했는데 요 거리가 1m 일때 그때 요 사람이 해준 일의 양이 1줄이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이라는 것은 힘에다가 일을 하는데 이제는 가해준 힘에다가 힘을 가해줌으로 해서 이동한 거리, R을 곱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을 줬다고 해도 제가 뭐 이런 이 칠판을 아무리 힘을 많이 줘서 이 칠판을 민다고 해도 칠판이 안 움직이면 일해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R이 0이기 때문에 이 관계식 기억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건 지웁시다. 네, 요걸로부터 이제 알 수 있죠. 요 일이라는 것은 단위가 에너지의 일종이니까 줄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힘은 아까 뉴턴이었고 이동한 거리는 랭스니까 m이죠. 그래서 얘로부터 이제는 관계식이 또 이러한 관계식 1줄이라는 것은 1뉴턴 곱하기 m이구나 이러한 관계식 알 수 있고요. 아까 위에서 1뉴턴이 1kg 미터 퍼 세크 제곱인 거 알았죠? 그러니까 뉴턴 대신에 1kg 미터 퍼 세크 제곱 집어넣어주면 1kg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예. 이러한 또 하나의 단위들 간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에너지를 표현하는 줄이라는 단위도 위에서 얘기한 5가지 기본 단위 중에 3개로서 표현이 가능했죠. 자, 또 하나 봅시다. 압력. 우리가 뭐 어떠한 이제는 뭐 반응 조건 이런 걸 얘기할 때 항상 온도하고 압력이 나오는데 온도라는 건 이제 기본 단위 중에 하나였고요. 그걸 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방법은 없고요. 근데 압력은 기본 단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물리량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압력의 정의가 이거잖아요. 단위 면적, 적당 가해준 힘이 바로 압력이 되죠. 다시 말해서 가해준 힘을 그 힘이 작용하는 면적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예, 이러한 관계죠. 그래서 같은 힘이 작용한다고 해도
면적이 작아지면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같은 힘이 작용해도 면적이 커지면 압력이 작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발 밟혔을 때 그냥 운동화 신은 사람한테 밟히는 거랑 뭐 구두나 뭐 하이힐 같은 거 신는 사람한테 밟히는 거랑 그 고통의 크기가 다른 이유가 압력이 달라져서 그런 겁니다. 사람의 몸무게는 똑같지만 F는 똑같은 거죠. 근데 A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제는 그 단면적이 작은 구두 뒷굽이라든지 아니면 하이힐 같은 거는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양도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죠. 자, 이 관계를 알았으면 자 봅시다.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가 SI 단위로 파스칼 많이 사용하죠. 파스칼이고요. 압력은. 그리고 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뉴턴이었고 이 단면적이라는 거는 미터 스퀘어죠. 길이의 제곱의 단위를 갖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1파스칼의 파스칼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1 뉴턴 퍼 미터 제곱의 관계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서 여기에서 뉴턴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방금 살펴봤으니까 뉴턴 대신에 요것을 집어넣어주면은 1 파스칼이라는 것은 1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이 되는구나. 예, 이러한 상관관계를 또 우리가 유출할 수 있죠. 단위들 간에.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자, 가장 기본적인 공식 PV는 nRT 살펴볼게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른 물리량의 단위는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이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자, 부피의 단위는 길이의 삼승이죠. 부피니까 길이의 삼승이니까 뭐 리터를 사용해도 되지만 SI 단위의 가장 기본적인 미터 삼승을 사용해서 표현합시다. 부피는. 그렇죠? 그 다음에 N이라는 거는 몰수니까 그냥 몰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온도 켈빈 사용하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체 상수 R, 이상기체 상수 R의 단위를 이 관계식으로부터 유추가 가능한 거죠. 아까 중력과 속도의 단위 유추했듯이 그렇게 유추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G 유추했듯이. 그래서 우리는 R의 단위를 한번 살펴보면은 R의 단위는 우변에 있는 몰하고 K는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R의 단위는 몰하고 K가 분모에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몰하고 K가 켈빈이 분모에 있구나. 그리고 곱해져서 이제 파스칼과 큐브가 나와야 되니까 분자에 파스칼하고 큐브가 이렇게 나오겠죠. 단위는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요 단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자, 파스칼이 바로 위에서 1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1 파스칼은 1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파스칼 대신에 요거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뉴턴 곱하기 미터가 되겠죠. 분자가. 분모는 그대로 변화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뉴턴 곱하기 미터가 뭐였죠? 뉴턴 곱하기 미터가 여기 살펴보면 되죠. 1줄은 1 뉴턴 곱하기 미터죠. 그래서 1줄은 1 뉴턴 곱하기 미터이기 때문에 결국 줄 퍼 몰 켈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기체 상수는 단위가. 그렇죠? 앞에 붙는 거는 숫자는 8.314. 예.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미 다 알고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자, 그러면 요 단위 때문에 나오는 이제는 성질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뭐 유체역학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전공 과목들, 그 다음에 수학 과목들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는 이퀘이션을 다루어요. 근데 이퀘이션이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 종류의 이퀘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하나는 용어가 디멘전리스 이퀘이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디멘전리스
널 이케이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앞으로 살펴볼게요. 자, 하나의 이케이션은 디멘전 있습니다. 디멘전이 없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는 호모지니어스 이케이션이라고 해요. 호모지니어스 이케이션. 그리고 다른 종류의 이케이션은 이제는 디멘저널 이케이션입니다. 디멘전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저널 이케이션, 다른 말로는 이제 non homogeneous 이케이션.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이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디멘저니스 이케이션, 호모지니어스 이케이션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케이션을 봤을 때 항상 이케이션이라고 부르는 애를 보면 등호가 항상 있어요. 등호. 그렇죠.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좌변이 있고 우변이 있습니다. 그렇게 좌변이 있고 우변이 있을 때 좌변에 해당하는 단위와 우변에 해당하는 단위가 같으면 디멘전 리스 혹은 호모지니어스 이케이션이라고 해요. 호모지니어스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호모지니어스라고 하는 거는 동류의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디멘전 리스 혹은 호모지니어스 이케이션은 등호를 중심으로 해갖고 양항, 그러니까 좌변, 우변이라고 하죠. 좌변의 단위하고 우변의 단위가 같으면 이제는 호모지니어스 이케이션 혹은 디멘전 리스 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난 이케이션 중에 99.999%는 전부 다 이 호모지니어스 이케이션이에요. 넌 호모지니어스 이케이션은 정말 얼마 못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디멘전리스 이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 디멘전리스 이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이 이케이션의 성질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진 이케이션이냐면은 대부분은 과학적 법칙이나 아니면 이제는 물리적 원리 있죠, 원리. 그런 걸로부터 유도된 식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디멘전리스 이케이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난 대부분의 이케이션은 유도가 된 것들이에요. 대부분. 과학적 법칙으로부터. 네, 이 디멘전리스 이케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아니지만 가장 쉬운 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물체가 이러한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지금 속도 뭐 10m/s로 움직이고 있어요. 가속도는 1m/s 제곱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했을 때 시간이 10초 정도 흘렀을 때 얘가 움직인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 많이 풀었을 거예요. 그거 이러한 공식에 따르죠. 평원 거리는 V낫 곱하기 경과된 시간을 곱해주죠. 거기다가 2분의 1 가속도 곱하기 t에 제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입식 교육을 받았다면. 그래서 어떤 물체가 초기 속도를 갖고 있고 가속도를 a라는 가속도를 갖고 있을 때 일정 경과 시간이 흘렀을 때 이동한 거리는 이제는 z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케이션으로 나오는데 요거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냥 대놓고 외웠지만 이거 유도된 겁니다. 이거 고등학교 가서 미적분 배우면은 미적분 통하면 금방 유도가 되죠, 요게. 그래서 양쪽에 이제는 유닛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V는 속도니까요. 미터 퍼 세크일 거고 T는 세컨드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터 퍼 세컨드 곱하기 세컨드 하면 그냥 미터가 될 거고요. 똑같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가속도에다가 t 제곱이 곱해졌죠. 세크 스퀘어가 곱해졌죠. 다시 말해서 각 항들의 단위가 전부 다 미터 단위를 갖고 있죠. 이런 게 대표적인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입니다.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단위가 다 같다는 의미죠. 호모지니어스니까. 근데 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혹은 디멘전 리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느냐? 요거 왜 디멘전 리스라는 말을 왜 쓰냐면은 요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양변을 같은 항으로 나누어줘도 상관이 성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 양변을 Z로 나눠줄게요. Z로 나눠주면 좌변은 1이 될 거고요. 우변은 Z분의 V0 곱하기 T. 그리고 또 하나는 2분의 1은 그대로 있고요. Z분의 AT 스퀘어. 이렇게 되겠죠? 자, 요 1이라는 거는 좌변에 있는 1이라는 애의 단위가 뭘까요? 좌변에 있는 1이라는 애의 단위는 원래 Z였는데 Z로 나눴어요. 다시 말해서 미터를 미터로 나눈 겁니다. 없어지죠? 단위가 없어요. 그리고 얘 살펴보세요. 얘 살펴보면 분자도 미터, 분모도 미터. 그렇죠? 그리고 얘도 살펴보면 분자도 미터, 분모도 미터입니다. 다시 말해갖고 얘네 다 단위가 없어요. 얘도 단위가 없고 얘도 단위가 없어. 예. 이렇게 단위가 없는 애들을 디멘전리스 그룹이라고 합니다. 요런 애들을 이렇게 물성 몇 개를 묶어갖고 이제 단위가 없는 애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디멘전 리스 그룹이라고 하고요. 이 디멘전 리스 이퀘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디멘전 리스 이퀘이션은 항상 이러한 디멘전 리스 그룹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디멘전 리스 그룹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이퀘이션이라는 의미에서 이제는 디멘전 리스 이퀘이션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여기에 표현한 것처럼 양변이 모두 같은 유닛을 갖고 있는 항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도 합니다. 네, 굉장히 이제는 우리한테 이미 익숙한 이퀘이션이에요. 자, 이 이퀘이션은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우리가 익히 지금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듯이 양변에 사용하는 단위를 일정하게만 맞춰주면은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시 말해갖고 지금 제가 Z 길이의 단위로 미터를 사용을 했는데 미터 사용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길이의 단위로 뭐 feet 같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단위 혹은 인치 혹은 뭐 밀리미터 이러한 단위를 사용한다고 해도 양변을 그냥 그 길이 단위를 똑같은 단위로만 사용을 해준다면은 요 이퀘이션은 항상 성립을 한다는 거죠. 시간을 뭐 초로 지금은 사용을 했지만 시간으로 사용해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디멘전리스 이퀘이션은 단위에 디펜던트 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는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편한 단위를 사용하면은 아무 상관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이퀘이션, 디멘저널 이퀘이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만나본 적이 많이는 없을 거예요. 아마 몇 번 만나보긴 했을 텐데 많이는 없을 겁니다. 자, 요 디멘저널 이퀘이션은 디멘전리스 이퀘이션하고 좀 상반되게 디멘전리스 이퀘이션은 우리가 물리 법칙에 의해서 유도되는 그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대부분 디멘저널 이퀘이션은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유도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이퀘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제는 그렇게 유도된 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멘셔널 이퀘이션이라는 것은 네, 보통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많이 유도가 돼요. 이론적으로 이제는 법칙을 통해서 유도된 게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파이프가 있을 때 파이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는 파이프가 있고요. 이 파이프를 어떤 유체가 흐르고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 유체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럼 이 파이프 자체도 뜨겁겠죠. 그래서 뜨겁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열을 뺏기게 되겠죠. 파이프 표면적을 통해서 열을 이제는 주변으로 뺏기게 될 겁니다. 만약에 뜨거운 유체가 흐르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파이프에서 열이 얼마만큼 뺏기고 있는지를 이제는 알고 싶은 거예요. 네. 이렇게 평행하게 호라이즌탈하게 있는 파이프에 뜨거운 유체가 흐르고 있을 때 그 파이프로부터 이제는 주변으로 전달되는 이제는 흰 로스죠. 이제는 힛이 잃어버리는 거니까요. 파이프 입장에서는. 그게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제는 알고 싶은데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힛 로스라는 것은 Q라고 쓸게요. Q가 이제는 열을 뺏기는 양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쓰겠습니다. 설명을. Q라는 거는 rate of heat loss예요. 자, hit이 뺏기는, 그러니까 hit loss 되는 rate이라는 거죠. rate이라는 건 속도니까 이 rate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어떠한 물리량을 단위 시간으로 나누어 준 게 이제는 rate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rate이라는 건 변화율이잖아요. 변화율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수학 시간에도 배웠고 도함수, 그러니까 미분을 변화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변화율 rate이라는 게 들어가면 어떠한 물리량을 속도로 미분한 값이기 때문에 결국 그 물리량을 단위 시간으로 나누어 준 값입니다. 그래서 힛 로스라는 것은 아까 힛이라는 거는 이제는 에너지였죠. 일도 에너지지만 힛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를 쓸 건데 에너지가 이제 SI 단위로는 줄을 쓰지만 아메리칸 엔지니어링 단위로는 BTU를 사용을 하죠. 예, 브리티시 서멀 유닛이라고 해서 BTU. 어차피 이게 이제 BTU를 쓰든 줄을 쓰든 어차피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흰 로스 했으면 이제 BTU까지만 쓰고 끝났을 텐데 앞에 레이시라고 했으니까 흰 로스가 되는 속도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으로 이걸 나눠줘야 됩니다. 시간으로는 이제는 hour를 쓸게요. 초가 아니고. 그래서 Q라는 거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을 거고, 이러한 단위를 갖게 될 거고요. 다시 말해서 이 Q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는 다른 물리량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건데, 자, 일단 파이프에서 이제는 열을 뺏기는 게 만약에 파이프의 넓다면, 표면적이 넓다면 당연히 열이 뺏기는 것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표면적, A에는 비례를 할 겁니다. 그래서 A라는 것은 예, 파이프 표면의 이제는 그 넓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길이의 스퀘어 단위를 갖겠죠. 뭐 미터 스퀘어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피트 스퀘어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뭐 길이의 제곱 단위를 갖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열량, 뺏기는 열량의 속도는 파이프가, 그러니까 주변 온도와 파이프하고 온도의 갭이 크면 클수록 열을 더 잘 뺏기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델타 T에도 비례를 할 거예요. 델타 T. 델타 T는
온도차인데요. 파이프와 주변 온도와의 온도차고요. 요거는 이제는 뭐 온도니까 온도의 단위를 썼겠죠. 여기서는 페르나이트를 썼어요. 자, 그리고 요 파이프의 요 다이아메터 있죠? 다이아메터. 파이프의 다이아메터. 얘를 D0라고 해봅시다. 파이프의 다이아메터. 파이프의 다이아메터에는 반비례한대요. 자, 다이아메터니까 얘는 단위가 길이 단위를 가질 겁니다. M이 아니고, 네, 잘못 썼어요. 이거 미터 아니고요. 인치 단위를 갖습니다. 인치. 네, 요렇게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자, 얘네가 요렇게 간단한 상관관계를 가지면 좋을 텐데 이게 이제는 맞는지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어떻게 수행을 하겠어요? 이 지금 변수가 Q는 우리가 이제는 원하는 변수고요. A와 델타 T와 D0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A와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서 델타 T하고 D0를 고정시킨 다음에 델타 T하고 D0를 고정시킨 다음에 A만 변화시키면서 Q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A는 그냥 비례하는 게 맞아요. 정비례하는 게 맞고 이제 델타 T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A와 D0를 고정을 시키고 델타 T를 변화시키면서 Q를 측정을 하겠죠. 그렇게 측정을 했더니 비례하는 게 맞긴 맞는데 여기에 1.25승이 붙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1.25승. 자, 이제 마지막으로 D0와 Q와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A하고 델타 T를 고정시킨 다음에 D0를 변화시키면서 Q를 측정을 한 거죠. 그렇게 측정을 해봤더니 D0도 위에 0.25승이라는 익스포넌트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비례상수가 0.5가 붙어야 정확한 이퀘이션이 성립한다는 사실도 알아냈어요.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표면적, 그 다음에 온도 차이, 그리고 이제는 파이프의 다이아메터가 어떻게 이제는 그 열량, 잃어버리는 열량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렇게 알아냈는데, 자, 이 이퀘이션의 양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양변을 살펴보면은, 자, 좌변은 단위가 BTU per hour죠. 그렇죠?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단위를 갖고 있는데, 우변의 단위를 한번 따져보세요. 우변의 단위가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단위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해갖고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디멘저널 이퀘이션의 특징은 유닛들이 캔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좌변하고 우변이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좌변하고 우변이 서로 다른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멘저널 이퀘이션을 사용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냐면은 이 디멘저널 이퀘이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유도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이퀘이션이 유도될 당시에 사용했던 단위를 그대로 사용을 해줘야 된다. 이걸 이용을 하려면.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길이 단위로 에어리아를 쓸 때는 피트를 썼죠. 그리고 다이아메터를 쓸 때는 인치를 썼잖아요. 우리 이거 만약에 디멘저널 이퀘이션 혹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같으면은 그냥 인치를 피트로 바꿔갖고 환산을 해줘갖고 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에어리아는 반드시 피트 제곱으로 측정을 해야 되고요.
outside diameter는 반드시 인치로 사용한 값을 이케이션에 넣어갖고 사용을 해줘야 돼요. 경험으로 유도한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주어진 유닛을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게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그래서 디멘저널 이케이션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 양론 시간에는 이미 뭐 몇 번 봤을 수도 있을 거고요. 예, 디멘저널 이케이션이 앞으로 나오면은 반드시 각각의 텀에 어떠한 단위를 사용해야 되는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주어진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사실 예상을 하겠지만 그 디멘저널 이케이션, non homogeneous 이케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많이 없죠. 그냥 뭐 유용하게 사용하는 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뭐 유도를 어떻게 했는지도 뭐 과학적 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그 유용한 그냥 그 이케이션을 우리가 필요할 때 이제 엔지니어의 마음으로 갖다 쓰면 돼서 별로 할 게 없는데 이제는 이케이션이 디멘전 리스 이케이션 혹은 호모지니어스 이케이션이라면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할 일이 좀 많아져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디멘저널 어널리시스입니다. 이 디멘저널 어널리시스는 이제 디멘전 리스 이케이션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유용한 이제 분석법인데요. 요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이제는 살펴보겠습니다. 디멘저널 이케이션에 대해서. 자, 아까 제가 그 예로 들었던 이제는 흰 로스를 조금 더 이제는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예, 단위 면적당 잃어버리는 열의 속도가 되는 거죠. rate of heat loss까지는 똑같고요. per unit area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이냐면은 아까 이제는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파이프가 있고요. 이렇게 파이프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는 플루이드가 흐르고 있습니다. 유체가 흐르고 있죠. 핫 플루이드. 뜨거운 유체가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프의 다이아메터는 D라고 하겠습니다. 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프의 이제는 단면적이 아니고 이 표면적 되겠죠. 표면적. 표면적은 A라고 할게요. 요건 이제는 에어리아.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유체가 흐르는 속도는 V 바라고 쓰겠습니다. 유체가 흐르는 속도가 V 바라고 하고요. 예, 위에 바가 붙으면은 보통 평균 속도거든요. 바를 붙이면 이제는 평균 낸다는 건데, 요거 이제 우리가 우리 과목 자체가 유체역학이니까 뒤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보통 유체가 파이프를 흐르게 되면 파이프 벽면에서는 이 마찰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벽면에서 흐르는 유체의 속도보다 파이프 중앙에서 흐르는 유체의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제는 파이프를 단면적을 딱 봤을 때 이 파이프 중앙에서 흐르는 게 더 빨리 흐르고 벽면으로 갈수록 점점 느려지거든요. 그 유체가 흐르는 속도가. 그래서 불이 발을 붙인 이유는 그냥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얼마만한 속도로 이제는 흐르느냐 그거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유체가 흐르는 속도를 V라고 봅시다. 그리고 이제는 뜨거운 유체가 흐르니까 당연히 아까와 같이 이렇게 흰 로스가 일어날 거예요. 표면적에서. 예, 이것을 이제는 Q라고 할게요. 소문자 Q를 써서 Q를 heat loss rate라고 하겠습니다. 단위 시간당 흰 로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살펴봤지만.
그래서 아까는 그냥 Q는 하고 썼는데 여기는 이제는 per unit area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물리량은 뭐냐면은 Q를 A로 나눈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Q를 A로 나누면 이제 단위 면적당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이젠 흰 로스 레이스를 알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이제는 A분의 Q, 요 물리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더니 요 이제는 A분의 Q라는 물리량은 뭐가 얘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일단 파이프의 다이아메터도 영향을 미치고요. 파이프의 다이아메터. 그리고 유체가 흐르는 속도도 영향을 미치고요, 얘. 그리고 유체의 밀도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유체의 점도, 이거 이제 점도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아직. 점도는 이제는, 물리적인 법칙은 이제 좀 흐른 다음에 몇 주 후에 아마 배울 텐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점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유체가 얼마나 좀 끈끈하냐. 이게 이제는, 점도죠. 끈끈하다는 건 사실 과학적인 용어는 아닌데, 얼마나 잘 흐르느냐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어쨌든, 그 유체의 점도하고도 또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유체의 연용량, 히트 캐패시티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열 전도도, K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유체와 주변 온도와의 이제는 그 차이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에 전부 다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건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모른다는 게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A분의 Q라는 거는 얘네들의 함수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얘네들의 이제 조합으로 어떻게 표현이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모른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어떠한 표현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에서 살펴본 이러한 정확한 관계식 있잖아요. 요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요거를. 예, 이러한 관계식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고 싶은 거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관계식을 알 수 있을까? 네, 이게 이제는 우리의 관심사죠. 어떻게 찾을 수 있지? 이 관계식을. 자, 첫 번째. 먼저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천재 과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물리 법칙, 양자역학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쌓아나가고 찾을 수 있겠죠. 너무 어렵다는 거죠. 첫 번째 방법. 예, 여러 가지 이제는 물리 법칙으로 찾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변수도 너무 많고. 그렇죠. 변수가 뭐 한두 개라면 한번 찾아볼 시도라도 해보겠지만 우리 같은 범인들한테는 이렇게 물리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총 보면 9개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거든요. Q, A, D, V, 로, 뮤, CP, K, 델타 T 9개의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찾는 물리 법칙으로 찾는 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 체계적인 실험. 아까는 4개 사이의 물리량을 찾는 거였어요. Q와 A와 델타 T와 D 4개였기 때문에 Q는 이제는 좌변에 있는 거니까 우변에는 3개밖에 없었습니다. 변수가. 그래서 2개 고정해놓고 하나 변화시키면서 보고 2개 고정시키고 하나 변화시키면서 보고 그래서 실험을 3가지 셋 정도만 하면 이제는 상관관계를 알 수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좌변에 변수 2개 있고 우변에 7개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까처럼 실험하려면 7개의 셋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이 체계적인 실험을 하는 게 있긴 있지만, 시스테매틱 익스페리먼트가 있긴 있지만, 얘는 너무 이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하면 좀 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해서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이제는 디멘저널 어널리시스입니다. 방금, 지금 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방법이, 예, 디멘저널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한번 잘 따져보자는 거죠. 자, 디멘저널 어널리시스는 뭐냐면은 결국 한 가지 원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퀘이션 있죠? 이 이퀘이션. 요 이퀘이션이 디멘전, 그러니까 넌 호모지니어스, 양변에 이제는 유닛이 다른 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얘네의 관계식을 찾았더니 만약에 얘네의 관계식을 이제는 최종적으로 나온 게 우린 지금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나온 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면은 그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성질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좀 더 단순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디멘저널 어널리시스는 일단 우리가 모르는 이퀘이션이 일단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만약 이 가정을 틀렸다면 뒤에 답이 안 나오긴 하겠죠. 그렇지만 일단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면은 양변의 단위가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해갖고 좌변의 단위 a분의 q, 얘의 단위와 자, 우변의 단위가 같아야 돼요. 우변에는 지금 7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죠. 우변은 지금 7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곱하거나 나누기 형태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D의 A승, V바의 B승, 예. 왜냐하면은 D, V바, 로, 뮤 얘네들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네가 뭐 몇 승이 돼서 곱해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몇 승이 돼서 나누어질 수도 있죠. 만약에 나누기라면은 A하고 B가 마이너스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도 다 해볼게요. 미지수로. 자, 로의 C승. C는 뭐 마이너스 될 수 있고 플러스 될 수 있고 아니면 정수가 아닐 수도 있고요. 뮤의 D승, CP의 2승, K의 F승, 델타 T의 G승. 그냥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A, B, C, D, E, F, G 7개의 이제는 모르는 변수를 도입을 해갖고 뭐 어떠한 꼴로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가장 일반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 일부가 분모에 가 있다면은 A, B, C, D, E, F, G 중에서 일부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고요. 아니면 뭐 정수값을 갖지 않을 수도 있고요. 1점 몇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모르지만 이렇게 일단 써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양변의 단위는 같아야 된다는 게 우리의 유일한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양변의 단위를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우리는 Q의 단위는 알고 있고요. Q는 흰 로스 레이시죠. 그래서 Q의 단위는 에너지 퍼 타임이죠. 줄 퍼 세컨으로 쓸게요. 다 SI 단위로 그냥 쓸게요. 그리고 A는 단면적이 아니고 그 에어리아죠. 그 표면적이니까 길이의 제곱이죠. 그래서 미터의 제곱으로 쓸 수 있을 거고요. A의 단위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써봅시다. D라는 거는 다이아메터니까 길이의 단위를 갖고 있겠죠. 미터를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V바라는 거는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로우는 밀도라고 했죠? 밀도라는 거는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되니까요.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으로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점도. 점도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지금은 그냥 여기다 쓰고 넘어갈게요. 점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연용량, 히트 캐패시티는 줄 퍼 킬로그램 켈빈 값을 갖죠. 연용량이라는 건 어떤 물질의 단위 질량을 1도 온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줄 퍼 킬로그램 켈빈을 갖고요. 그 다음에 열 전도도 K의 단위는 줄 퍼 미터 세크 켈빈 갖고요. 마지막으로 델타 T는 그냥 온도 차이죠. 온도 차이니까 그냥 켈빈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계식은 굉장히 일반화를 해서 표현을 해놨고 이렇게 지금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지만 이렇게 그냥 가장 일반화해서 어떠한 꼴을 가질지 모르니까 일반화해서 표현을 해놨고 각 텀에 대한 단위는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각 텀에 대한 단위를 알고 있으니까 양변의 그 단위가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A, B, C, D, E, F, G 미지수 7개가 있는데 이 7개 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걸 한번 구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좌변의 단위부터 따져볼게요. 좌변은 지금 봤더니 Q를 A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Q는 줄 퍼 세컨이고요. A는 미터 제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좌변의 단위는 줄 퍼 세컨이니까 마이너스 1승 표현할 수 있고요. 미터 제곱도 분모로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게 좌변의 단위죠. 자, 그러면 우변도 하나하나 해보세요. 우변도 해보면은 D라는 건 지금 D의 A승이잖아요. D는 미터였어요, 단위가. 미터의 A승입니다. 그러니까 미터의 A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V 봐도 미터 퍼 세컨의 B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미터의 B승이 될 거고 세컨에는 마이너스 B승이 되겠죠. 이렇게. 미터 퍼 세컨의 B승이니까. 그렇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로도 C승이잖아요. 로는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에요. 그러니까 킬로그램의 C승이고요. 퍼 미터 3승이니까 미터의 마이너스 3C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이 뮤죠. 예, 뮤. 뮤도 단위 주어졌으니까 킬로그램의 D승에 미터의 마이너스 D승, 세컨드의 마이너스 D승. 예, 이렇게 될 거고요. 예, 쭉쭉 해봅시다. CP는 줄의 2승, 킬로그램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켈빈의 마이너스 2승 될 거고, 그 다음에 전도도 K는 줄의 F승, 미터의 마이너스 F, 세컨의 마이너스 F, 켈빈의 마이너스 F. 그리고 마지막으로 델타 T가 켈빈의 G승. 예,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이제는 우리가 우변의 단위를 쫙 전개를 한 거죠. 그쵸? 뭐 산수죠, 산수. 자, 그러면은 같은 것끼리 묶어줄게요. 한번 보세요. 미터 묶어주겠습니다. 미터를 보니까 여기에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네요. 미터는 지금 5개가 있어요. 5개. 자, 5개가 다 곱이잖아요. 곱이면은 이제는 지수의 더하기로 써줄 수가 있죠. 곱으로 표현된 거는 지수들의 더하기로 써줄 수 있으니까 미터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3C, 마이너스 D, 마이너스 F. 예,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세컨 봅시다. 시간.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또 어디 있나요? 여기 세 개 있네요. 세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세컨에는 마이너스 B승, 마이너스 D승, 마이너스 F승.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 킬로그램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킬로그램도 세 개네요. 그러면은 킬로그램 C 플러스 D 마이너스 E. 예,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줄이죠, 줄. 줄이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두 개 있네요, 줄은. 줄 E 플러스 F. 예,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켈빈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켈빈. 켈빈은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래서 켈빈. 마이너스 E, 마이너스 F 플러스 G. 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좌변하고 우변이 단위가 같아야 돼요. 단위가 같아야 되니까 좌변에서 미터 뭐예요? 미터? 미터 보세요. 좌변에. 미터 보면은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승이 우변에 얘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마이너스 C 이게 다 같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씩 따져줄게요. 먼저 줄부터 따져봅시다. 줄. 좌변에는 지금 1승이죠. 이거 1승 생략된 거니까. 좌변은 1승이에요. 우변은 줄 따져보세요. 2 플러스 F죠. 2 플러스 F하고 1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양변의 단위가 같은 거죠. 그렇죠? 줄의 경우는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시간, 세컨드. 세컨드 따져봅시다. 세컨드, 좌변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하고 우변은 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 마이너스 F하고 같아야 되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 마이너스 F하고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미터. 미터는 이제 처음에 했듯이 좌변은 마이너스 2고요. 우변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3C 마이너스 D 마이너스 F가 될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좌변은 줄, 세컨드, 미터 다 했어요. 근데 우변에 남은 게 있죠? 킬로그램하고 켈빈이 남았잖아요. 근데 킬로그램, 켈빈 남았는데 좌변에는 없어요. 그러면 영승이죠, 좌변에는. 모든 거의 영승은 그냥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킬로그램 따져봅시다. 킬로그램은 지금 좌변에는 없기 때문에 영승입니다. 그렇죠? 킬로그램의 영승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우변은 C 플러스 D 마이너스 2고요. 그래서 C 플러스 D 마이너스 2가 0하고 같아야 되고요. 켈빈도 마찬가지죠. 켈빈도 좌변에 없으니까 0, 우변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F 플러스 G.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5개의 이퀘이션을 양변의 단위가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용을 해갖고 5개의 이퀘이션을 구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문자는 A, B, C, D, E, F, G 해서 7개입니다. 모르는 문자 7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퀘이션 5개. 다시 말해서 이거는 7개의 문자를 전부 다 구할 수는 없고요. 2개 남겨줬고 2개의 문자로 나머지 이제 5개의 문자를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개의 언노운이 있었는데 요 5개의 이퀘이션을 이용해 갖고 이제 2개의 언노운으로 바꿔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바꿔줄게요. 좀 이제는 심플리파이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이퀘이션에서 f equal 1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요 마지막 이퀘이션 볼게요. 요 마지막 이퀘이션에서
G라는 애는 E 플러스 F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F가 방금 1-2라고 그랬잖아요. F가 위에서 1-2라고 했으니까 이 F에다가 1-2 집어넣으면 G는 그냥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퀘이션을 여기로 갖고 올게요. 두 번째 이퀘이션을 이용하면 D라는 애는 1-B-F라는 거 알 수 있는데 F가 1-2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F가 1-2라고 했으니까 F 대신에 1-2 집어넣어주면은 D라는 애는 2-B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이제는 네 번째 이퀘이션을 갖고 오면은 C라는 애는 E-D인데요. D가 방금 바로 위에서 E-B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D 대신에 E-B 집어넣으면요. C는 그냥 B하고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세 번째 이퀘이션으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는 A라는 애가 -E B 플러스 3C 플러스 D 플러스 F인데 우리 지금 C는 결국 B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D도 E-B라는 거 알았고 F도 1-2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다 집어넣어주면 B-1이 됩니다. A는. 그래서 결국 이제는 원래 7개의 모르는 문자가 있었는데 F, G, D, C, A는 이제는 B와 E라는 문자 두 개의 문자로 이제는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져와 봅시다. 원래 우리의 이퀘이션이 A분의 Q였죠. A분의 Q에 D의 A승이었잖아요. D의 A승이었는데 A는 B-1이라고 우리가 구했죠. D의 B-1. 그 다음에 V반은 그대로 B로 두고요. B는 뭐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로우는 C승이었죠. C승이었는데 C는 결국 B하고 같다는 거 알았죠. C 대신에 B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뮤는 D였는데 D도 E-B라는 거 알았고요. 그래서 E-B 집어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CP는 그대로 E, 뭐 변한 거 없으니까 E는. 그 다음에 K는 F였죠. F는 1-2라는 걸로 우리가 대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델타 T는 G였는데 G는 그냥 1이죠. 1. 예,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B하고 E 혹은 이제 B하고 E가 아닌 그냥 숫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B하고 E가 안 붙은 애들끼리 한번 묶어줄게요. B하고 E가 안 붙은 애들끼리 묶어주면 지금 D가 마이너스 1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D가 분모로 1승이 이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D에 마이너스 1승이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K에 1승 있죠. 그래서 K가 붙을 거고요. 분모에. 그 다음에 여기 델타 T. 얘네끼리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죠. 얘네는 1승, 그냥 1승. 자, 그리고 B끼리 묶어줄게요. B끼리. D 있고요. 그 다음에 V바, 로, 뮤는 지금 마이너스 B니까 분 뭐로 들어가야 되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얘를 B로 묶어주면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2도 묶어줍시다. 2는 지금 뮤가 2가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CP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도 K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분모로 들어갈 거고요. 얘가 2로 이렇게 묶일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지금 좌변도 1승이고 우변에도 1승이 있는 애가 있죠? 그러니까 저 1승 붙은 애는 1승 붙은 애끼리 묶어줄게요. 다시 말해서 좌변, 우변을 K 델타 T분의 D로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퀘이션은 이렇게 되겠죠?
A, K, 델타 T, Q, D 요렇게 요게 이제는 좌변이고요. 우변에는 얘만 남을 거예요. D, D승 요렇게 될 겁니다. 지금 요 9개 이 물성에 대한 우리 단위 알고 있잖아요. 그 단위 따져서 얘네 단위가 뭘 갖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따져보면은 얘네 단위가 없어요. 얘네 다 디멘전리스 그룹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디멘전리스 어널리시스를 했더니 원래 우리가 이거 상관관계 구하려면 7개의 모르는 문자가 있어갖고 7개의 실험을 7개 셋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6개 고정해놓고 하나 변하면서 하나 보고 이렇게 7개의 셋을 실험을 해야 그걸 알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2개밖에 모르잖아요. 2개만 모르는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고정해놓고 하나 변화시키면서 이제는 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 고정시켜 놓고 얘 변화시키면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이제는 E를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고정시켜 놓고 얘 변화시키면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B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실험 2개만 하면 되는 거죠. 요 셋으로 하면은. 그래서 훨씬 더 간단해졌다. 네. 시간 다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결론만 한 문장으로 쓰고 끝낼게요. 그래서 이제 디멘저널 어널리시스의 결론은 이겁니다. 네, 원래 우리는 이제는 9개의 모르는 베리어블이 있었죠. 물리량이 있었는데 걔네 사이의 상관관계 찾는 것보다 당연히 이렇게 3개의 디멘전리스 그룹 간의 상관관계를 찾는 게 훨씬 더 쉽죠. 네, 이렇게 이제는 디멘저널 어널리시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부터 아마도 오늘 내용은